퀸즈 한인 동포회관 건립을 위한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참석자들은 KCS와 공동 추진에 대한 이견을 보였습니다. 대한항공 땅콩 회항 사건이 일파만파 확대되고 있습니다. 뉴욕 지역 한인단체들이 대한항공 불매 운동을 전개하기로 했습니다. 내년부터 뉴욕과 뉴저지의 최저임금이 또다시 인상됩니다. 고용주들과 근로자 모두 불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경찰의 무분별한 공권력 남용에 뉴욕시 의회가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공권력 남용을 막기 위한 민간기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시가 본인이 직접 거주하지 않는 $500만 이상 고가 아파트에 대한 부유세 부과를 추진합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퀸즈 한인회가 동포회관 설립을 위한 공청회를 가졌습니다. 비영리단체인 KCS 한인봉사센터와의 공동 추진에 단체장들은 염려를 표했습니다. 박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욕 퀸즈 한인회가 투명한 퀸즈 동포회관 건립을 위한 공청회를 가졌습니다. 어제 저녁 플러싱 금강산 연회장에서 진행된 공청회는 동포회관 건립 추진위원회 김윤왕 위원장과 류재봉 퀸즈 한인회장, 김영진 직능단체협의회 의장 등 10여 개의 단체장들이 참석해 의견을 주고받았습니다. 가장 큰 논쟁은 동포회관 추진위원회와 KCS 한인봉사센터 간의 파트너십이었습니다. 현재 퀸즈 한인회는 정부로부터 충분한 자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어 대출금을 받을 수 있는 비영리 단체의 도움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또한 퀸즈 한인회는 정부 보조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고 지속적인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등의 조건을 봤을 때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한 뉴욕 한인봉사센터를 파트너로 1차 결정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류재봉 퀸즈 한인회장은 만약 KCS를 파트너로 선정할 시 정당한 지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적인 보호장치를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단체장들은 염려를 표했습니다. 또 그 봉사단체인 KCS를 상대로 퀸즈 한인회가 어떤 법적인 보호장치를 해서 지분이라는 것을 확보할 수 있겠는가, 이게 과연 가능할까가 저로서는 의문입니다. 나중에 10년 후에 우리가 동포회관을 만들고 나서 2세 기주의 KCS 이사회가 자, 저희는 지금 저희 프로그램만 돌려도 벅찹니다. 저녁 시간도 저희가 다 KCS 프로그램을 써야 되겠습니다라고 그 이사회에서 결정을 하면 퀸즈 한인회나 다른 단체들이 그동안에 뭐 저녁에 이렇게 좋은 뜻으로 이렇게 지금 10년 전에 만약에 이렇게 했다 하더라도 10년 후에 5년 후에를 아무도 보장할 수가 없다는 거죠. 동포회관 건립 추진위원회는 이날 접수한 각 단체장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 뒤 올해 안에 다시 공청회를 열어 한인 사회가 만족할 만한 조건을 확립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N 뉴스 박민기입니다. 대한항공의 일명 땅콩 회항 사건을 두고 국제적으로 망신살이 뻗친다는 한인들이 많습니다. 이 가운데 대한항공 불매 캠페인이 추진되는 등 그 파장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퀸즈 한인회와 뉴욕 한인학부모협회는 내일 오후 4시 플러싱 노던 156가 H마트 앞에서 대한항공 보이콧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불매 캠페인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류재봉 회장은 이번 대한항공 사건이 대한민국의 국격을 무너뜨리고 뉴욕과 뉴저지의 한인들을 치욕스럽게 했다며 그대로 묵과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최은희 뉴욕 한인학부모협회 공동회장도 대한항공의 회항 사건이 미국인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며 항공사 이름이 코리안 에어인 만큼 한국인 전체가 망신을 당한 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최은희 회장은 또 그동안 한인 동포들은 타 항공보다 훨씬 비싼 요금에도 불구하고 국적 항공사를 이용해왔지만 고객으로서 제대로 대접을 받은 적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두 단체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앞으로 동포들의 서명을 받고 정기적인 시위를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또 항공법 위반 여부와 관련해 미국 사법당국에 고발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뉴욕의 최저임금은 시간당 8불입니다. 뉴저지는 시간당 8불 25센트죠. 이 법정 최저임금이 뉴욕과 뉴저지 모두 내년에 또 인상됩니다. 연방 최저임금을 $10 10센트까지 올리는 법안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난 2013년 주의회는 당시 시간당 $7.25이던 최저임금을 3년에 걸쳐 $9로 인상하는 법안을 제정했습니다. 현재 시간당 $8인 뉴욕주 최저임금은 오는 31일부터 $8.75로 오르고 2015년 12월 31일에는 다시 $9로 인상됩니다. 뉴저지는 지난해 최저임금을 $7.25에서 올해 $8.25로 $1 인상했고 2015년 1월 1일부터는 다시 시간당 13센트가 인상됩니다. 이와 같이 매년 최저임금이 인상되면서 소기업 등 고용주들은 늘어난 인건비 부담으로 불만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자들은 물가 인상 등을 고려하면 최저임금이 더 올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와 민주당 의원들은 주 최저임금을 $10.10로 올리고 각 시와 카운티 정부가 여기서 최대 30%까지 더 오른 자체 최저임금을 결정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을 추진 중입니다. 또 연방 최저임금을 시간당 $10.10로 올리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여러 사건을 통해 경찰의 권력 남용 문제가 뜨거운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뉴욕시의회가 경찰의 공권력 남용을 조사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멜리사 마크 비베리토 시의회 의장은 10일 뉴욕시경 감찰관에게 경찰의 공권력 남용 정황과 시경 측의 대응 정책 등에 대한 조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각 시의원 지역구 사무실에 민간기구인 경찰 공권력 남용 조사위원회의 상설사무소가 운영될 예정입니다. 시의회는 지난해 뉴욕시경 독립적 감찰관 신설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앞으로 감찰관은 경찰의 공권력 남용 사례와 시경 측의 처리 절차를 조사하고 내부 비리 폭로자의 보호 방안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마크 비베리토 의장은 에릭 가너 사건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효과적인 대안 마련을 위해 감찰관 조사에 착수했다며 공권력을 남용하는 일부 경찰관들의 악습을 차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지금까지는 경찰 공권력 남용 조사위원회에 신고하려면 사무실을 직접 방문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각 지역 시의원 사무실에서 신고할 수 있게 됐습니다. 시의원 사무실 보좌관들을 교육시키고 신고자의 면담 요령과 공식 진술서 작성 등을 맡긴다는 방침입니다. 뉴욕시가 부동산 부유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뉴욕시에 $500만 이상의 고급 아파트를 사놓고 임대를 주면서 정작 세금은 내지 않는 사람들에게 세금을 물리겠다는 방침입니다. 지난 9월 비영리기관인 재정정책연구소는 뉴욕시가 $500만 이상의 고급 아파트 소유주들에게 0.5에서 4%의 추가 재산세를 징수할 경우 연 $6억 5,500만 세수를 올릴 수 있다는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브래드 홀리맨 뉴욕주 상원 의원은 내년 1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할 예정입니다. 홀리맨 의원은 고급 아파트나 콘도 소유주 가운데 뉴욕시에 살지 않는 사람들은 다른 시민들이 내는 세금을 내지 않고 있다며 이들도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뉴욕시 교사노조도 뉴욕시에 거주하지 않는 고급 아파트 소유주들이 수천 명에 달하고 시민들의 세금으로 혜택을 받고 있다며 이들에게도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러한 세금으로 교육 분야에 펀드를 조성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한편 지난 2월에는 뉴욕시의 중산층 세입자들이 비싼 고급 아파트를 소유한 건물주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낸다며 재산세 책정 방식을 변경해달라는 집단 소송을 맨하튼 소재 주 법원에 제기한 바 있습니다. 2015년 미국에서 가장 가볼 만한 여행지로 퀸즈가 선정됐습니다. 뉴욕시의 가장 큰 보로인 퀸즈가 동네별로 다양한 매력을 가지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여행 정보 웹사이트인 론리 플래닛은 2015년 미국에서 가장 가볼 만한 여행지로 퀸즈를 선정했습니다. 230만 명의 인구가 살고 있는 퀸즈는 109제곱마일로 뉴욕시에서 가장 큰 보로입니다. 웹사이트는 퀸즈가 문화적 다양성과 특색 있는 음식점들이 모인 곳이라며 여행하기에 흥미롭다고 소개했습니다. 뉴욕의 가장 큰 차이나타운이 있는 플러싱, 색색의 사리를 살 수 있는 잭슨 하이츠, 커피와 후카를 즐길 수 있는 아스토리아 등 퀸즈는 동네별로 다양한 매력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퀸즈가 아직 여행지로는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충분한 잠재력을 가진 곳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다음으로는 사우스다코타와 뉴올리언즈, 콜로라도 리버, 노스 콘웨이, 인디애나폴리스와 그린빌, 오클랜드, 덜루스와 마운트 샤스타 등이 12위에 꼽혔습니다. 포트리 교육환경 개선안이 주민투표를 통과했습니다. 이제 과밀학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교들의 보수공사가 추진되는데요. 보수공사에 들어가는 대부분의 예산은 주민들의 몫입니다. 포트리는 지난 9일 4,984만 달러 예산의 포트리 교육환경 개선안을 주민투표에 붙이고 찬성 1,070표, 반대 538표로 승인했습니다. 이로써 포트리 학구는 과밀학급 문제 해결을 위한 각 학교의 건물 개보수 공사를 시작할 수 있게 됐습니다. 교육환경 개선안에 따라 개보수 공사는 제2초등학교의 교실 10개와 작은 교실 4개, 미디어센터 이전 및 보수가 진행되고 루이스콜 중학교에서는 교실 33개와 작은 교실 4개, 과학실험실 2개와 음악실 1개 등, 고등학교에서는 전천후 트랙과 인조필드 등의 공사가 실시될 계획입니다. 한편 이번 주민투표의 통과로 포트리 학구는 주정부 지원금 820만 달러를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남은 4,164만 달러가량의 부담금을 떠안게 돼 세금이 인상될 전망입니다. 포트리 평균가 46만 7천 달러가량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 앞으로 30년간 매월 15달러 85센트씩, 연간 190달러 22센트씩 세금이 인상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요즘 기름값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국제유가가 가파른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아직도 항공사들의 유류 할증료는 그대로입니다. 하지만 내년도부터는 이 항공료에도 유가 하락이 반영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대형 항공사들이 내년부터 떨어진 기름값을 티켓 가격에 반영할 것으로 보인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제항공운송협회는 항공사들이 연료 공급 계약을 맺은 시점이 유가가 본격적인 하락세를 보이기 이전이었다며 이 때문에 그동안 유가 하락에도 불구하고 티켓 가격에 반영할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재계약을 할 때는 현재 시장가가 반영돼 세금과 각종 수수료를 제외한 항공료가 내년에 5% 정도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만 항공료는 떨어져도 항공사들이 챙기는 수익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국제항공운송협회는 내년도 항공사들의 순이익이 250억 달러로 올해의 199억 달러를 크게 웃돌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편 내년도 항공료 인하와 관련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뉴욕 여객 지점은 아직까지 본사로부터 유류 할증료 인하에 대한 지침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